부인이 단독으로 돈을 이렇게 빌린 경우에 그 남편이 법적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남편의 재산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면 되죠. 판결을 받아서. 근데 보통 여자가 빌린 경우에는 여자의 재산이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남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남편이 법적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것은 아주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남편하고 부인의 그 법적인 책임은 별개죠. 공동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차용한 것은 남편이 책임지고 부인이 차용한 것은 부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채무자하고 똑같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상 가사에 속하는 그러한 그 금전 차용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돈을 차용하는 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게 속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있고 없고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걸 말하죠.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라고 하려면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그 일용품을 구입한다든지 광열비라는 것은 그 어떤 전기요금 이런 그 보일러 기름요금 이런 것들이죠. 교육비, 의료비 등 이런 것은 다 그 가정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 가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특정한 법률 행위가 이제 일상 가사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부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 그 법률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가사 처리자라는 것은 실제 법률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의사와 목적을 갖고 했느냐. 그 다음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면은 부인이 그 다니는 교회, 혼자 다니는 교회에 건축 헌금 상당히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게를 인수하는 대금, 그 다음에 장남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 그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이런 것들은 목적으로 돈을 차용했을 때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 비용을 위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너무 그 얘기고 엄청나게 그
큰 아파트라면은 그것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고, 돈을 한 1,000만 원 빌린 경우에 그 남편의 뭐 병원비와 자녀 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빌린 것이다 하면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구입 비용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부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부부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이걸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이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1999년 대법원 판례입니다.